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차 정례를 맞아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천정기 시장님을 비롯한 통영시 공직자 여러분, 늘 의정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통영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 속에 출발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올해 마지막 정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통영시의회는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민선 8기 시정과 함께 미래백년 통영 건설을 약속하며 달려왔습니다. 시정의 동반자이자 견제자로서 13분의 모두는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그 결과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분야에서 86건 의원 발의 조례안을 재개정하였으며
통영시 농해양수산업 지속발전연구회, 인구 감소 위기 대응 방안 연구회,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보전 연구회, 지역 축제 발전 방안 연구회, 도시와 공간 연구회 등 다양한 어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통영의 미래를 모색해 왔습니다. 이 모든 내실 있는 성과는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혁신과 도전으로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에 매진하고 계신 천연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시는 수년간의 도전과 노력 끝에 대한민국 4개 특구 중 3개 특구에 지정되는 뜻깊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국내 제1호 관광형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통영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통한 문화특구 지정, 그리고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교육자유특구 지정은 통영의 새로운 도약을 가능케 하는 튼튼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통영만의 독특한 문화, 예술, 해양, 관광, 교육 자원을 새롭게 융합 발전시켜 창의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해양문화 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밑그림을 그리고 세밀하게 채색해 나가야 합니다. 각 부서의 면밀한 실행 계획 수립과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영행 교통요금제 시행, 대학생 등록금 전학령 지원, 통영행 공공배달앱 지원과 사랑상품권 확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뿐 아니라 출산, 육아 부담 경과, 청년 주거 및 창업 지원, 어르신 복지 강화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모든 세대와 통영을 찾는 모든 분야, 살기 좋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체감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정례에는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본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내년 시정의 청사진을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통영시 미래를 이끌 주요 사업들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준비와 적극적인 협조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인 만큼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시정질문, 5분 자유 발언 등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제9대 통영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드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통영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초심으로 마지막까지 일 임하겠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나가야 할 길이 남아있지만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참여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통영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2달이 채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남은 기간 동안 한 해의 결실을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덕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김상덕입니다. 제24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통영시의회 회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4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24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을 시정 질문을 위해 통영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여부의 건이 제출되어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광호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해부 사항으로 지난 11월 13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19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만 지난 11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연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안건 철회 신청이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와 협의하여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이후 11월 19일 집행부로부터 도천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층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은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전병일 의원, 김태균 의원, 조필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일 의원, 김태근 의원, 조필규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 발언을 듣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 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전영기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2025년 올 한 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시 의회와 통영시는 12만 통영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매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자세로 노력해 주신 우리 통영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약 12만 통영 시민 중 3만여 명 이상이 거주하는 광도면 중림 신도시에 산적해 있는 불편 사항을 해결하여 신도시를 신도시답게 만들자는 취지의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시에서는 통영시 체육청소년센터, 무장의 통합 놀이터, 중림 해안로 야간 갱간 조성 등 다양한 시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여 세대와 성별, 장애와 비장애 등 모든 시민들이 구분 없이 어우러져 잘 살 수 있는 신도시를 조성하려 애쓰고 있으나 여전히 시민 불편이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손잡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조속히 해결하여 신도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생활의 활력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불어넣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볍고 해결이 수월한 민원이지만 시민들께서 크게 체감하실 수 있는 손톱 밑에 박힌 가시 같은 불편 사항들을 다 함께 보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몇 장의 사진을 첨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중림 더필리스 1차 도로변 사진입니다. 아침 5시 40분경부터 거제 안정 등으로 출근하는 조선 근로자분들의 줄서기가 시작됩니다. 본의원은 수년 전부터 이곳에 의자를 설치해서 통근버스를 기다리는 단 5분에서 10분간이라도 앉아있게 할 수는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단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시간부터 일터로 향하는 이들을 위한 작은 배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동원 중고등학교 아래쪽 원문고개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곳에 학생뿐만 아니라 광도, 용남, 무전동 등 3개 지역의 주민들까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소 협소한 인도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우리 학생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좁은 생각이지만 도로 변면을 활용하여 공간을 넓히거나 옆 사진처럼 인도 위 승강장을 길게 만들면 어떨까요? 부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림천 강변길입니다. 이곳은 중림 14번 국도 휘타구 구장 앞에서 홀리골 임도까지 약 2km 정도의 걷기 좋은 코스로 주민들께서 즐겨 찾는 운동 코스입니다. 그러나 가로등은 인근 농작물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민원 때문에 새벽녘과 저녁 때 보행 안전 확보는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옆 사진처럼 태양광 전등을 설치한다면 또 어떨까요? 네 번째, 중림 해안 도로입니다. 이 수변 도로는 약 1.8km 길이로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임에도 의자는 다소 부족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림은 다양한 세대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수십 년 전이라면 일면식 없는 사이라도 한 의자에 노인과 학생, 청년이 같이 앉아서 서로 담소라도 나누었겠지만 지금은 개개인의 사적인 시간과 영역을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산책로에 의자를 설치하는 단순한 일조차도 문화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이제는 개개인의 편안함을 위해서 의자를 더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안로 아래쪽 자전거 전용 도로의 노면 곳곳에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깔끔하게 그리고 자전거 진행 방향이 더욱 눈에 잘 들어오도록 정비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갈수록 폭증하는 다양한 민원에 애쓰고 계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으로 통영시는 매년 자랑거리가 늘어나고 중앙정부 평가에서도 상위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그 노력과 열정으로 중림 신도시 완성도를 더욱 높인다는 마음으로 본위원회 제안에 응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105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열정적인 불의 기운으로
성장과 번영을 이루고 시민들에게는 불의 따뜻함을 나누어주는 통영시를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배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통영시 곳곳에서 활개치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홍보방, 떴다방이라고 불리는 불법 판매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통영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현행 제도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합니다. 요즘 통영시 전역에서는 무료로 물품을 나누어 주면서 가볍게 체험이나 구경만 하시면 된다는 식으로 어르신들을 유인하여 결국 검증되지도 않은 정체불명의 건강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시로 공간을 빌려 단기간 영업을 한 뒤 속된 말로 표현해서 한탕 해먹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또다시 다른 공간에서 영업을 이어가며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과 우리 시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이들은 사은품 증정, 건강광자, 무료체험 홍보관 등의 형태로 접근해 고령층의 신뢰를 얻은 뒤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비싼 물건을 반강매하는 악질적인 수법을 활용합니다. 이는 명백히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며 시민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상권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지금 이 문제를 단순한 민원 차원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고령 인구 대상 집단적 사기 행각 및 지역 경제 질서 교란 행위로 인식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의 제안드립니다. 먼저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통영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불법 홍보방, 합동 점검반의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장소는 즉시 출입을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 폐쇄, 퇴근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방 중심의 시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홍보방의 주요 피해 대상은 대부분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 세대입니다. 따라서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를 직접 찾아가 공짜 선물 무료 체험은 불법 영업의 시작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시정 홈페이지, 통영 소식지, 시내 전광판 등을 통해 시민 소통 창구와 피해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상시 안내해야 하며 불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병행해 시민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통영시만의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 불법 행위를 사전에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항을 마련하여 조례가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불법 홍보방은 단순히 한두 번의 단발적인 상술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뒷북 대응에서 벗어나고 실효성 있는 예방과 교육, 제도적 단속이 함께 가는 통영형 대응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 통영시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공정한 상거래 도시, 고령 인구를 보호하는 안전한 소비 도시 통영으로 거듭나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범이 될 것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도시, 사람과 경제가 함께 건강해지는 도시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필규 의원입니다. 욕지도는 다도의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 명소들, 매년 열리는 지역 축제, 특색 있는 먹거리 등을 통해 해마다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우리 시의 중요한 관광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게 만드는 관광 편의시설의 현안을 짚어보고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섬을 찾는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이 항구이며 이곳의 모습이 섬의 첫인상을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현재 욕지항 매표소는 세계 선사가 조립식 구조물 형태로 제대로 된 대기 공간, 쉼터, 음용시설이 없어 성의 관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관광객 불편은 물론 관광도시 통영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휴, 명절에 방문객이 몰리거나 강풍, 폭염, 폭우 등 악천후 시에는 민원과 불만이 폭주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욕지항은 다기능 의왕 조성 사업에 이어 올해 4월 클린 국가의왕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26년부터 29년까지 여객선 터미널 신축, 신수 공간 조성, 내항 경관 개선 등 종합적인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통합형 여객선 터미널이 완공되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행정 절차, 사업 착공 등을 포함하여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이라도 비, 바람,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가림막, 임시가설 건축물, 대기의자, 냉난방, 음용시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즉시 보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섬의 첫 인상을 품격 있게 만드는 공간 혁신입니다. 통영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적극 협의하여 의왕 편의시설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욕지도 대표 관광자원인 모노레일의 변화와 재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욕지섬 모노레일은 총 사업비 117억 원이 투입된 2.1km의 순환식 궤도로 상하부 승강장과 편의시설, 전망대를 갖춘 시설로 2019년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 만인 2022년 발생한 사고로 운영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 모노레일과 구조적 결함인지 관리적 소홀 문제인지 사고 발생 원인 규명을 놓고 법적 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이 재판의 중요한 증거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인해 2년 전 편성된
50여 원 규모의 시설물 개선 사업 착수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통영시는 계속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이제는 단순한 책임 규명 문제를 넘어서 섬 관광의 미래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보존은 필요하지만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역시 지속적인 손실을 초래합니다. 특히 천왕산 대기봉 전망대의 바다, 산, 섬이 어우러진 뛰어난 경관과 달 포토존은 그동안 관객들에게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제는 전망대 접근성을 높이는 등산로 개발 등 관광 콘텐츠 강화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부와 협의하여 현장 보존 범위와 기간을 최소화하고 기존 승강장 및 궤도 구간 일부를 산책로, 전망테크, 포토존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고 난 모노레일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는 명칭 변경이나 시설 변경에 관한 용역,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후 활용 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판결 이후 다시 1년 이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욕지도는 지금 혁신과 변화가 절실합니다. 클린 국가의왕 조성 사업이라는 중장기 계획 속에서도 단기적인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모노레일 문제 또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데서 멈추지 말고 공공, 민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구체적 변화 로드맵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뒷받침될 때 욕지도는 다시 한번 명실상부한 통영의 관광 보석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세 분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법에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위원은 순서대로 김혜경 의원과 김희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서 천년기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배두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40회 통영시의회 2차 정례를 맞아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 한 해의 시정 주요 추진사항과 내년도 시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쏟은 결과
미래백년의 도시 통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의 추진 사항을 살피고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하여 1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올해도 각종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주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국내 최초로 선정이 되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4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에 선정이 되어 2025년과 2026년에 각 30억씩 총 60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통영의 우수한 문화예술을 교육에 접목하여 대한민국 교육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 주도형 4대 특구 중에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문화특구의 이 3대 특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특히 일부만 선정된 지역발전의 핵심 특구로 우리 시를 포함해 4개 지자체만 지정되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유일합니다. 이 외로도 다양한 공모 사업에 도전하여 총 44건 1조 2,048억 원 규모의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우수기관으로 특별교부세 8천만 원, 도 우수기관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 경상남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대상을 받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비전을 창의적인 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하여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인구적 대책 부분에서 홍보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24년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 수산 분야에서 3년 연속 우수시군, 2024년 공공자원 개방 공유 서비스 실적 평가에서는 5년 연속 우수기관, 2025년 식품안전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으며 전국 113개 기초상수도 공기업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경상남도 시부에서는 유일합니다. 우리 시의 문화적 매력과 해양자원을 결합하여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올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027년에는 거모리조트 민간투자 사업을 착공하며 도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로 유치한 25, 26 골리퍼 세계 일주 요트 대회의 성공적인 기항지 행사를 위하여 지난 8월 영국 현지에서 경남과 통영 이름을 내건 경남 통영호의 맹명식과 출정식에 참석하였고 해양레저 전후방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요트 전문 교육기관인 영국의 사우스데본 칼리지와의 MOU 체결과 우리시 복합해양 레저 관광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시설도 연락을 하였습니다. 부산에서 거제, 거제에서 한산도, 한산도에서 미륵도, 미륵도에서 사랑도, 사랑도에서 남해군, 여수까지 남해안의 섬들을 연결하는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가 국도 5호선으로 최종 지정되어 해양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남해안 관광 물류 허브로 도약할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통영대교의 안전을 위해 아치 전체 부분 도색을 하면서 단순 정비 차원을 넘어 예술과 도시의 조화라는 가치를 담은 획기적인 시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통영의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는 상징적인 공간인 강구 안에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빛과 미디어로 재탄생한 강구 안으로 변화시켜 통영의 밤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굵직한 사업들의 정상 궤도 안착 준비도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한산대척도 건설이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도 건설 계획의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고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용남면 장문리에서 우준동 관문 사거리까지 구간의 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5만 대 가량으로 서비스 수준은 A에서 F 등급 중 E 등급에 해당하는 정체 구간으로 분석되어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 계획에 포함하는 노선 성격 건의와 동시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왕복 2차 도로의 터널을 개설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산업의 이기 극복과 수산 1번지 명성 회복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고수온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양식업 발전 방안 세미나를 2차례 개최하고 전문가와 양식업 종사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정치하여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스페인 바르셀로나 수산물 박람회에 3번째 참가하여 통영 수산물의 우수성을 거듭 전 세계에 알려 392만 불 하나 약 54억 원의 수출 계약을 하는 등 해로의 다양한 판로를 개척한 결과 민선 8기 취임 이후 유럽 시장으로 수출은 매년 2~3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산 부산물을 친환경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 시설이 올해 1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우리 시에서 연간 발생하는 물 껍데기의 15만 톤 중 8만 톤 가량이 소중한 자원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통영은 다양한 행사가 연중 펼쳐져 우리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규모 이상 스포츠 대회는 13회 2만 7천여 명이 참가하여 지역 경제 효과는 예산의 6.3배인 147억 원이며 2025년 동계 전지훈련은 10만여 명을 유치 9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둬 경상남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사실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64회째를 맞이한 한산대첩 축제는 한산도 최초의 통제형이라는 주제로 한산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통영만의 정체성, 해양, 문화, 관광자산을 결합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풍성하고 안전한 축제로 마무리하였습니다.
2025년 통영 어부장터 축제는 3일간 우리 시 추산 32만여 명이 방문하였으나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고 알림톡 서비스로 줄서기 없이 메뉴가 준비될 때까지 다양한 체험 부스를 이용 등의 편의 제공으로 방문객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맞춤 행정을 펼쳤습니다. 돌봄 아동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미륵도 지역에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신축 개소하였고 공동육아 나눔터 연중 운영도 무전 중림에 이어 미륵도 지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세개 학년으로 확대하여 올해 1학기까지 1,610명에게 34억 원을 지급하였고 12월에 840여 명 17억 500여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남 통영형 KP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고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시내버스 배금 요금제를 시행하여 교통에서 소유계층이 없도록 살폈습니다. 기존보다 1,112기를 추가 봉안할 수 있는 공설 봉안당 이관을 정축해서 총 14,700개의 봉안 규모로 증가하는 봉안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용남면 달포마을에서 국도 14호선까지 연결 도로를 개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과 교통 편의를 크게 높였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 완화와 소비자에게 각종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통영형 공공 배달앱 땡큐를 도입하였고 통영사랑 상품권 할인율은 지난해 7%에서 10%로 명절이 속한 달에는 10%에서 15%로 높였고 7월부터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 금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은 가계 부담을 많이 덜게 되었습니다. 2025년 스마트 버스 쉘터 8개소, 스마트 횡단보도는 10개소를 설치해서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극대화하였고 올해 수소버스 13대, 전기버스 1대를 도입, 지금까지 수소버스 37대, 전기버스 16대를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했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6년 성장률은 1.8%로 전망되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 평균 성장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둔화 흐름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낮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쏟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시정 방향으로 미래를 시민과 함께 준비해 더 발전된 통영을 위한 함께 준비한 미래 확 달라진 통영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통영시정을 끌고 갈 5대 분야 0점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기반 조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재난 예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산대책표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조기 착공되도록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상부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내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건설과 낙후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섬 주민의 교통 편의 정진을 위해서 연도 업도 구간 연육 보도계를 완공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삼덕 연화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용남면 장문리에서 무전동 관문 사거리까지의 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1단계 사업인 터널을 포함한 2차로 개설 공사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도심 일원의 도시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당동지구 판대마을, 통제영지구 간창 운주골의 지역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과 명정지구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기술 기반 맞춤형 스마트 도시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되도록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관광, 문화, 스포츠를 디딤돌 삼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끌어 나가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유치한 25, 26 건립법 세계 일주 요토대회 기항지 행사가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도약하고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이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세계적인 해양 이벤트로 만들겠습니다.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조성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체류형 관광 거점 개발을 위한 도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해양 레저 거점 구축을 위한 도남 관광지 프리미엄급 리조트 조성 사업은 각종 행정 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통영항에서 통영대교 구간에 통영만의 특색이 있는 야간 경관 조성과 통영의 미항을 밤낮으로 조망할 수 있는 명품 옵션뷰 게이션 조성 사업을 착공하고 강구하는 디지털과 야간 관광을 결합한 다양한 콘텐츠 운영을 통해 지역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국내 최초 음양 콘서트홀인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매월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치고 동시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 항유계를 넓히고 유네스코 장위도시로서의 명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가진 고유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 전체에 음악이 흐르는 글로벌 음악도시, 공예의 고부가 가치와 예술과 여행을 결합한 예술여행 등 다양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국제 또는 전국 규모 이상의 체육행사 개최와 적극적인 전지훈련팀 유치로 스포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임과 동시에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셋째, 세계로 뻗어가는 통영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국 FDA 지정 해역의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 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등 육상과 해상 오염원의 차단과 관리뿐만 아니라 해양 쓰레기의 적기수거로 미국 FDA 지정 해역 위생 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통영 수산물의 안전성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해양 환경 이상 현상으로 인한 양식 폐를 줄이기 위해 AI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올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AI 기술이 어민의 생계를 지키는 새로운 안전망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주요 양식장 26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굴 껍데기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해 자원화 시설 운영과 친환경 처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수산물 박람회 및 세계 시장을 계속 방문하여 변화하는 수산 가공식품의 세계적인 추세 파악과 함께 해외 판로를 개척하여 수출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 보급을 학교 급식과 초등학교 돌봄 도시락 지원 사업을 통해 확대하겠습니다. 넷째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에게 편리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통영시 도민연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하여 통영 비는숲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교통수단이 부족한 세계 섬 지역에 택시를 도입, 운영하고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정진시키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강구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강구한 골목 개선을 포함한 로컬 문화상권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이 강화되도록 돕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중립 실천에 참여하도록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친환경 승용차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위하여 응급 및 재난 의료 대응 체제 강화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식품과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시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시민들이 체감하도록 전력을 다하고 시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시험 발굴과 관리로 안정적 자주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통영 사랑 상품권 발행과 통영형 공공 배달앱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체계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 실현의 밑거름이 되는 주민자치 특성화 공모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한 종합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을 1학년에서 4학년까지 4개 학년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 인구 유출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서 6개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30여 개의 교육사업 추진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통영다운 예술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과 재정 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빠듯한 세수 여건에서 불필요한 운영을 감축하고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 2026년 당초 예산으로 올해 대비 5.48% 44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8,5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750억 원, 세외 수입 358억 원, 지방교부세 2,690억 원, 조정교부금 250억 원, 국도비 보조금 3,875억 원, 보존수의 230억 원입니다. 일반 회계는 올해 예산보다 420억 원 증가한 8,15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33억 원, 기타 특별회계 1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34.12%로 2,82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92%로 1,234억 원, 기타 1,168억 원, 환경 분야 824억 원, 문화관광 629억 원, 일반 공공행정 540억 원, 교통 및 물류 305억 원 등의 순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10% 이상 증가한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위탁사업비, 통영 용호도 고양이섬 K관광 명소 육성 사업비 등이 편성이 되어 107억 원이 증액되었고, 환경 분야에서는 북신 배수분구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 정비사업, 백림 대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산 오륜 법송 하수관로 정비사업, 미 FDA 수출용 폐류 생산해역 주변 하수 처리장 설치 사업, 도산 사계 하수관로 설치 사업 등 2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단기적 경기 활성화와 장기적 미래 성장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사업과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단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남부 내륙철도의 진주와 고성을 경유하는 구간의 공사가 발주되면서 연내 착공이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철도 개통 이후를 대비할 우리 시의 KTX 역세권 및 배후도시 조성 기본 구상안을 확정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유치한 25-26 건립부 세계 일주 요트대 기항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서의 명성을 굳히고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이 우리 시의 주요 산업이 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통영시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시정 방향과 각 분야별 시책에 대한 국도비 확보는 물론 목적에 부합하는 재정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힘써 주시고, 민선 8기 통영시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완료되지 못한 사업의 추진 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여 함께 준비한 미래 확 달라진 통영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쟁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익진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예산 총칙에서부터
주요 사업 조서 순위 되겠습니다. 3조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271억 9,742만 8천원입니다. 제6조 일반 회계 예비비는 304억 1,115만 7천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38억 원입니다. 다음 4조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 회계 예산은 기존계획 대비 3.17%, 301억 8,903만 9천원 증가한 9,838억 3,917만 1천원, 특별 회계 예산은 기존계획 대비 1.99%, 8억 4,654만 5천원 증가한 433억 5,825만 7천원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존계획 대비 3.12%, 310억 3,558만 4천원 증가한 1조 271억 9,742만 8천원입니다. 다음 5조 세입 총괄표입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2.87%, 21억 원이 증가한 751억 9,950만 원이며 세외 수입은 0.32%, 1억 9,188만 6천원 감소한 602억 9,745만 2천원입니다. 다음 7조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은 증감 없이 3,171억 8천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4.82%, 17억 3,273만 4천원 증가한 376억 8,656만 7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4.31%, 182억 1,893만 6천원 증가한 4,411억 238만 8천원,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10.6%, 91억 7,580만 원 증가한 957억 3,152만 1천원입니다. 다음 9조 세출 총괄표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7.72%, 58억 6,095만 9천원 증가한 818억 2,687만 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0.68%, 5,960만 원 감소한 86억 8,588만 4천원, 교육비는 7.82%, 5억 7,177만 9천원 증가한 78억 8,518만 2천원, 문화 및 관광비는 4.37%, 30억 3,555만 4천원 증가한 724억 5,284만 1천원, 환경비는 4.53%, 41억 2,235만 1천원 증가한 951억 6,198만 6천원, 사회복지비는 0.35%, 9억 5,179만 8천원 감소한 2,707억 27만 1천원, 보건비는 1.74%, 2억 1,821만 2천원 감소한 123억 4,481만 4천원, 농림해양수산비는 6.78%, 112억 7,567만 1천원 증가한 1,777억 5억 1,293만 4천원입니다. 10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비는 6.62%, 41억 9,835만 2천원 증가한 675억 8,128만 4천원, 교통 및 물류비는 8.09%, 33억 8,649만 5천원 증가한 452억 6,532만 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59%, 7억 2,712만 3천원 증가한 464억 3,220만 원, 예비비는 1.57%, 4억 7,071만 원 증가한 304억
1,515만 7천원, 기타 경비는 1.23% 13억 8,380만 원 감소한 1,109억 3,267만 5천원입니다. 다음 11쪽 셋줄 총괄표 조직별 내역입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1쪽에서 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셋줄 총괄표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37% 14억 32만 3천원 감소한 1,011억 2,029만 8천원, 물건비는 3.33% 21억 2,728만 5천원 증가한 660억 4,033만 1천원입니다. 15쪽 경상 이전비는 2.44% 120억 93만 7천원 증가한 5,034억 6,061만 1천원. 17쪽 자본 지출은 3.94% 106억 9,950만 4천원 증가한 2,822억 8,755만 2천원. 융자 및 출자는 증감 없이 1,355만 2천원. 내부 거래는 0.03% 551만 6천원 감소한 157억 8,51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14.97% 76억 1,369만 7천원 증가한 584억 8,99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사업조서 1억 원 이상입니다. 자체 사업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등 29건에 99억 7,09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보조 사업은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 사업 등 40건에 187억 1,723만 1천원입니다. 참고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우리 통영시 역대 최대 예산 규모입니다. 세부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우리 시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6쪽 기금 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총 10개의 기금 중 변경이 있는 것은 3개의 기금으로 2항 고향사랑기금, 4항 인재육성기금, 9항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을 조정하고 이자 수입과 기부금 수입 정액으로 예치금이 정액되어 전체 수입 및 지출 계획은 각 1억 5,455만 원 증가한 9억 5,763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인재육성기금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정액 및 일반 회계 전입금 19억 원 정액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전체 수입 지출 계획은 각 30억 8,655만 3천 원 증가한 210억 8,011만 8천 원입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기금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예수액이 정액되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감액되었으며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용료 및 시설물 대수선 비용 등 지출 계획 변경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감액분 817만 5천 원을 일반 예치금으로 정액하여 전체 수입 지출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7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현황은 이번 변경액을 반영하여 90억 7,914만 8천 원 증가한 1,127억 3,107만 5천 원입니다.
변경된 기금의 세무 내용은 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될 것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비전과 역점 시책, 2025년 시정 운영 실적, 2026년 주요 역점 시책, 그리고 민선 8기 공약 순위 되겠습니다. 5쪽 2026년도 시정 방향은 함께 준비한 미래, 확 달라진 통령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5가지 역점 시책인 미래 기반 조성으로 지속하는 성장 도시, 문화, 관광, 스포츠가 지역경제 디딤돌, 먹거리 산업 육성, 농수산업 활력 제고, 시민의 행복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시민 욕구 반영, 맞춤형 교육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2026년도 예산 규모는 8,5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조 2025년도 공모 선정 및 각종 수상 평가 현황입니다. 공모 사업은 전체 44건이 선정되어 총 1조 2,048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2조 각종 수상 및 평가 내역은 2025년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우수기관 선정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14조 2025년 시정 운영 실적입니다. 앞선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남면 달포마을과 국도 14호선 연결도로 개설 공사 완료. 15조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 실시. 17조 통영대교 시설물 개선 사업 완료. 18조 민간협력 통영형 공공배달앱 땡겨요 출시. 22조 1조 1,400억 원 규모의 복합해양 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 26조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제64회 통영 한산대첩 축제와 투나잇 통영 불교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9조 25, 26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기항지 행사 유치. 32조 바르셀로나 국제수산식품 박람회 참가 등 수산물 수출 활로 개척. 33조 통영 어부장터 축제 개최. 38조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의 2에서 4학년까지 학대 지원. 43조 통영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신축 및 이전 개소와 공동육아 나눔터 미수점 개소. 46조 2025년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우수기관 선정과 경상남도 지방재정 종합평가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52조 다음은 2026년 주요 역점 시책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건인 한산대척교 조기 착공을 위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최종 반영 추진, 국도 14호선 원문교차로 개선 공사 착공. 53조 용남 무증간 도로 건설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조 KTX 통영 역세권 개발 및 배후도시 조성 사업은 역세권 기본 구상안을 확정하고. 60조 송도 항림보도교, 도산 연도업도 연륙보도교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조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한산대첩 축제, 투나잇 불꽃쇼,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64조 국가유산 야행, 통영국제음악제도 지속 추진하여 고품격 문화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조 해양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복합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추진 25, 26 클리퍼 세계 일주 요트대회 기항지 행사 개최 70조 국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개최와 71조 맹정동과 산양 파크 골프장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2조 먹거리 산업 육성, 농수산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외식 산업 개발의 신축, 통영 어부장터 개최, 74조 양식 의료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이상수원 대응 지원 사업, 친환경 스마트 양식 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어업을 도모함과 동시에 77조 친환경 작물 재배 지원, 농촌 활성화 센터를 운영하는 등 농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80조 시민 안전보험과 어린이 안전사고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81조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과 재난 대응 기반 시설을 보강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83조 미수해양공원 상상 놀이터와 뛰는 숲 준공, 목재문화 체험장을 착공하고 85조 긴급 돌봄 지원 사업과 ICT 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 장애인 통합 돌봄 사업 추진 87조 건강한 학교 급식 지원 및 과일 간식 공급 90조 교육발전 특구 사업 추진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을 1학년까지 확대 시행하고 91조 욕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학교예술 종합학교 예술 인재 육성 지역 확대 사업과 교육경비 및 평생학습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조 2026년 읍면동 연두순방 등 현장 방문과 찾아가는 읍면동장 회의 등으로 열린 행정구현 및 시정 공유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95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 및 고충 민원을 적극 해결하여 신뢰받는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조에서 104조까지 2026년 주요 업무 지도 및 통령이 가야 할 미래 민선 8개의 약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 통영시 공직자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통영시 발전 및 시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당초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예산 총칙에서부터 주요 사업 조서 순위 되겠습니다. 3조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0년도 당초 예산안 총액은 8,500억 7,844만 8천원입니다. 제6조 일반 회계 예비비는 55억 4,088만 5천원입니다. 제7조 지방채 차입 안도액은 431억 원입니다. 4조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 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5.44%, 420억 6,345만 1천원 증가한 8,154억 1,508만 4천원.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6.45%, 20억 9,909만 3천원 증가한 346억 6,336만 4천원으로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48%, 441억 6,254만 4천원 증가한 8,500억 7,844만 8천원입니다. 다음 5조 세입 총괄표입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2.68%,
19억 5,740만 원 증가한 750억 5,690만 원이며 세외 수입은 15.7% 79억 8,141만 원 증가한 588억 2,935만 9천 원입니다. 7조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은 0.74% 20억 감소한 2,690억 원, 조정교부금은 변동 없이 25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9.78% 345억 9,408만 4천 원 증가한 3,883억 9,784만 7천 원,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5.07% 16억 2,965만 증가한 337억 9,434만 2천 원입니다. 다음 8조 세입 총괄표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7.48% 37억 6,731만 원 증가한 541억 2,476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8.38% 15억 821만 원 감소한 66억 9,604만 7천 원, 교육비는 0.89% 6,008만 5천 원 증가한 68억 2,726만 7천 원, 문화 및 관광비는 20.58% 107억 4,239만 7천 원 증가한 629억 3,073만 8천 원, 환경비는 29.99% 243억 586만 7천 원 증가한 1,053억 5,831만 6천 원, 사회복지비는 4.51% 121억 6,585만 1천 원 증가한 2,821억 3,738만 7천 원, 보건비는 0.61% 7,244만 2천 원 증가한 120억 3,248만 2천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7.17% 95억 2,138만 5천 원 감소한 1,233억 6,119만 5천 원입니다. 9쪽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비는 9.3% 16억 1,941만 7천 원 증가한 190억 2,593만 5천 원, 교통 및 물류비는 5.57% 16억 1,006만 원 증가한 305억 246만 2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56% 3억 8,901만 7천 원 감소한 244억 6,975만 원, 예비비는 40.47% 37억 6,610만 5천 원 감소한 55억 4,088만 5천 원이며 기타 경비는 4.47% 50억 383만 2천 원 증가한 1,170억 7,12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0조 세출 총괄표 조직별 내역입니다. 조직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10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세출 총괄표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3.47% 35억 3,658만 6천 원 증가한 1,054억 2,819만 9천 원, 물건비는 4.05% 23억 8,686만 2천 원 증가한 613억 3,347만 1천 원입니다. 14쪽 경상 이전비는 5.68% 246억 9,954만 원 증가한 4,599억 2,902만 7천 원. 16쪽 자본 지출은 9.89% 115만 4천 원 증가한 2,055억 8,144만 7천 원. 융자 및 출자는 33.33% 700만 원 감소한 1,400만 원. 내부 거래는 31.87% 37억 8,411만 감소한 80억 9,039만 1천 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10.77% 11억 7,048만 8천 원
감소한 97억 19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조 주요 자체 사업 내역 3억 원 이상입니다. 의원 전문활동 지원 월정 수당 등 총 108건에 2,396억 859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3조 주요 보조사업 내역 10억 원 이상입니다.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등 총 87건에 3,920억 8,06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당초 예산안도 우리 통영시 역대 최대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당초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운용 방침에 따라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기금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6쪽 기금 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횟수, 이자 수입 등 총 1,210억 4,614만 4천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 총 1,210억 4,614만 4천 원입니다. 7조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27억 3,955만 원이며 2020년도 말은 12억 8,711만 4천 원이 증가한 1,140억 2,666만 4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융자금 미회수 채권 2억 4,653만 6천 원을 포함한 1,142억 7,320만 원입니다. 위와 같이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총괄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기금의 세부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와 제안 설명을 들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소관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청취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시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개요, 중기 인력 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용 계획,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 위탁 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수립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며 중장기적 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용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쪽 중기 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우리시 면적은 239.91제곱킬로미터, 세대 및 인구는 2025년 10월 31일 기준 59,285세대 11만 6,924명입니다. 행정구역은 1업 6면 8동으로 재정규모는 9,961억 6,100만 원입니다. 3쪽 우리시 인구는 2010년 말 14만 297명을 정점으로 조선업 쇠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2025년 10월 기준으로 2021년 대비 8,820명이 감소하였으며 향후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 내륙철도가 2030년 이후 개통 예정이며 경남도 KTX 통영 역세권 개발 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거점 육성형 투자선도지구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30년까지 총 사업비 6,565억 원 규모로 상업, 관광의 통합 체계를 구축하여 남해안 관광의 중추적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난 7월에는 해양수산부 주관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국내 최초로 선정되어 민자를 포함한 총 사업비 1,400억 원 규모로 글로벌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통합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과제, 주요 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 등을 통해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수요 및 행정 서비스 분야 등에 재배치할 계획이며 향후 정부의 기준 인력 설정 방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 운용 기본 방침은 행정 환경 변화를 고려한 효율적 인력 운용, 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재난 방제, 안전 분야 등 현장 위주의 인력 배치, 직무 분석을 통한 유사기능 통합,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인력 운용의 건전성 확보, 비정형 행정 수요 발생 시 대처 가능한 유연한 조직 운영, 맞춤형 인력 운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관별 정원은 1,063명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인력 운용 방향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 수요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6쪽 직종별, 직급별 정원은 배부해 드린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감이 있거나 국정 시책, 추진 인력 배분 상황에 따라 인력 운용 계획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5년 기준 인건비 편성액은 1,086억 2,400만 원이며 2026년 당초 예산 잠정 편성액은 올해 수준인 1,081억 1,100만 원입니다. 향후 민간 위탁 계획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통영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어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통영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강호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강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통영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를 맞아 통영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본 회의에 출석시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시 주요 시책의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 시정 전반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정 운영 사항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시정과 개선을 요구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며 안정된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2025년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이며 출석 요구 대상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정강호 의원의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개혁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의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김태균, 김희자, 신철기, 정강호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노성진, 박상준, 전병일 의원 이상 7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은 안건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